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비 천재의 최민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만희 교주에 대한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계속 되고 있는데 여러 공판을 지켜봤는데 지난주에 이제 중점적으로 대두됐던 것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의 무단 점거 사건 내용이 재판부에서 이제 밝혀졌죠. 그 전에 뭐 상황들, 뭐 정치인하고 연결된 거, 뭐 그런 것도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11월 11일입니다만은 지난주 월요일 날,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그저께 이만희가 재판 중에 자살하고 싶다라는 말을 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금 신천지와 또는 교주 이만희에 대한 재판이 지금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 지방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으로 인하여 대구시에서 대구 신천지 교회에 소송을 냈죠.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께서도 신천지로 인하여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민사를 이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대구 지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에서 이만희 씨를 고소했죠. 그래서 이러한 그 횡령과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에 소극적으로 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재판에 고소를 해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집단에 대한 거죠. 또한 이제 하나는 아직 서울시에서 고소를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시에서도 이제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서는 이제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줄여서 전피연에서 청춘 반환 소송, 즉 신천지에 있다가 탈퇴한 분들을 모아서 신천지에다 손해배상을 한 민사소송입니다. 이것이 1차 청춘 반환 소송이 작년도에 1차 1심이 이제 끝났죠. 그래서 2심 항소심을 그때 했는데 이 중간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재판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지난주에 재판이 이제 열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재판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주부터 재판이 대전지법, 고법이죠. 대전 고법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다 왔는데 다음 재판은 이제 증인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측에서 두 사람이 나오고 피해자 측에서 세운 증인 한 명이 이제 나오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은 한 가지 재미난 것이 있는데 피해자 측의 변호사님께서 이제 김땡땡 이 탈퇴자를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 요구를 하니까 이 신천지 변호인 측에서 그러면 그거에 반해서 자기들은 강피연, 여러분들 우리 신천지 피해자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강제 피해자 연대라고 해서 신천지 내 청년들, 회신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모님께 대적하거나 또는 이 회심교육에, 즉 뭡니까? 신천지 탈퇴하는데 상담을 해주는 목사님들에게 반기를 드는 이러한 그룹들이 있어요. 신천지 산하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세우겠다, 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측 변호사님은
반기면서 오히려 더 환영을 하는 듯한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저쪽 변호사들이 좀 약간 이 잘못 얘기했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싶을 정도로 좀 얼버무리고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말 그들이 강편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은 뭐 변호사님이나 또 이 전편 측에서는 그래요. 오히려 강편이 나오면은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 왜? 그 사람들을 각자가 신문하는 거죠. 양측에서 한 증인을 놓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즉 전편 측에서나 이 변호사님께서 이 강편에 대한 것들을, 또 신천지의 것들을 속속히 질문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이것이 밝혀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1차 청춘 반환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을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1심 재판 때 판사님께서 신천지의 이러한 미혹해서 신천지에 들어가는 것은 헌법 취지에서 법차원 의미에서 이것은 위법적인 사항이다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물어보니까 이 지금 유튜브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정지 폭파라고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 분들이 이 영상을 잘못 써서, 즉 자기가 촬영한 영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남의 영상을 이렇게 쓰다가 이 저작권에 걸려서 그것이 경고 먹고 내지는 사이트가, 이 채널이 폐쇄당하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하다가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구나, 저쪽에서 이렇게 시비를 걸면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다가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나 아니면은 전피원 측에서 주는 영상들, 이거는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좀 준비를 해서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1심 판결 전문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판결을 받았는지를 또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했던 것이 이 그래서 고법에, 대전 고법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또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참석하고 여러분께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2차 청춘 반환 소송이 있어요. 아까는 1차 청춘 반환 소송이 1심과 2심,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차 청춘 반환 소송. 아까는 서산 지역의 탈퇴자들이고, 지금은 2차 청춘 반환 소송은 강원도 춘천 지역의 탈퇴자들의 소송입니다. 이것이 지금 안양지원, 그러니까 수원지법 밑에 있는 안양지원이라고 하는 법원에서 또 다음 달에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아주 재판이 아주 많이 열릴 지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청춘 반환 소송을 하죠. 그래서 1심하고 또 1차 청춘 반환 소송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자기가 미혹해서 데려갔던 사람이랑 둘 다 탈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열매를 이제 데려와서 신천지 활동을 하다가 이거 신천지가 가짜구나라고 이제 알게 돼서 두 사람 다 탈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탈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사항들을 통장 내역이라든지 현금 내역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보다는 더 이제 명확한 그런 규명을 할 수 있는 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재판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재판 준비기를 거쳐서 공판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이제 이만희 교주의 부인입니까? 유땡땡 씨의 통장에서 32억이 경찰 조사에 의해서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 소송도 아마 이제 준비가 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되고,
또 이제 국세청 세무조사가 아직 남았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해외까지 조사하는 거는 이제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길어져도 좀, 빨리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길어지면은, 내년에 나가면 또 정치적인 상황도 이제 고려하고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아무튼 이게 길어지면 뭐 그것도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속전속결로 이만희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을 때 거기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뭐 모든 피해자들의 바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지금 대구나 대전이나 청춘만원소의 대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지법에서 이만희 씨의 그 재판이나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안양지원에서 네 군데에서 지금 신천지 내지 이만희에 관한 재판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네 군데에서 뭐 서울에서도 이제 있을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대구에서 판결이 나면은 대구하고 수원지법은 또 공통점이 있죠. 뭐냐? 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그것을 이제 어겼다, 이제 막았다, 그 명단 제출을 허술하게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만희가 재판정에 서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그래서 이것이 대구 지법에서 판결이 나는 것이 수원지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수원지법이 먼저 끝난다 그러면 이게 대구지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왜? 같은 상황이 지금 묶여 있어요. 특별히 그 대구지법에 참가했다 온 분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신천지 변호사들이 참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게 뭐냐? 방역수사하고, 방역과 이 뭡니까? 감염병 역학조사, 방역하고 역학조사를 따로따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엉뚱한 주장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수원지법에서도 있었어요. 지난주에 방역하고 이 역학조사를 구분해야 되는데, 네? 구분하는 차원에서는 이 명단 제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느슨하게 해도 된다, 이러한 표현들을 한 거죠.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나온 분이 관리자겠죠. 뭐 국장이나 뭐 과장 이상 되시는 분을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분이 방역하고 역학조사를 구분할 수 없다, 그거는 같이 봐야 된다. 우리 일반 사람도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방역을 하려면 그 사람들의 주소나 뭐 정확한 정보를 알아서, 만약에 거짓말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어디에 있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 그럼 누굴 만났는지 이거를 알려면은 이게 그 개인정보들이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요구를 해서 철저한 방역을,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감염되는 걸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선제 차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그 개인정보를 좀 더 습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신천지 측에서는 이것을 오히려 뭐 10만 명이나 이렇게 주소를 누락한다든지 생년월일을 바꾼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했다는 거죠. 개인정보법이 물론 중요한지는 알지만 이 방역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빨리빨리 선제로 방역해서 이게 그 예방을 하지 않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심지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천지 측 변호사들은 이 일을 따로따로 봐야 된다, 그러므로 명단을 제출하는 것이 그렇게 위법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처구니 없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논리가 아무리 변호사라고 하지만 뭐 궁지에 몰린 거죠. 뭐 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런 그 어거지를 쓰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같은 그 맥락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구의 결과가 빨리 나온다든지 아니면 수원의 재판이 빨리 끝나든지 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렇게 돼서 서로 맞물려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많은 솔직히 영상하고 사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수원지법에서 열렸던 이 이만희 재판 중에 불법 점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불법 점거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이제 했는데, 거기서 그 월드컵 경기장 사람들이 솔직히 좀 대응을 심하게 안 했어요. 제가 당시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전날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영상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즉 신천지죠. 신천지가 이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 사진이나 영상이 준비되는 대로 이제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시간이 지나면 또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전피연에서, 즉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에서 매년마다 9월 18일이 되기 전서부터 6개월 전서부터 우리나라 큰 운동장, 즉 경기 수도권 지역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전화를 합니다. 서울 올림픽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데 전화를 걸어요. 6개월 전서부터. 왜 그러냐? 신천지가 6개월 전서부터 장소 대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인원이 이제 행사를 준비하고 카드 섹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면 장소가 섭외가 되고 거기에 규모에 맞게 이런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장소 선정이 먼저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니까 이게 홈페이지에, 그 운동장에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올라오거나 때는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늦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죠. 홈페이지부터 막 찾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수고를 했어요.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에서. 그러고 나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전서부터 5개월, 4개월, 3개월, 근데 안 잡히는 거예요. 다른 데 먼저 다른 연도수에는 잡힌 데가 있었어요. 안 잡히는 거예요. 작년 2019년도에는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 건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9월달 초에 이게 잡힌 겁니다. 9월달 초에. 실상은 3개월 전에 미리 이거를 예약을 했는데, 물론 이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놨어요. 개인 이름으로 이제 한 걸로 아는데, 이렇게 해놨고, 단지 이제 한 2만 명 이상 이렇게 신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드컵 경기장 사람들도 뭐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이제 돈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걔네들 교리가 모략 교리 아니에요. 거짓말에 아주 능하지 않습니까? 해서 좌우지간 그거를 이제 3개월 동안 잘 몰랐는데 8월 말인가 9월 초에 이거를 이제 정보에 의해서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알게 된 거죠. 확실하게 했고 누구 이름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밝혀주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가, 쉽게 해서 이 관리공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이사장이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인 거예요. 이사장이 이재명 씨입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은 관리공단 운영하는 이사장이 이재명 씨예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 즉 경기도청에 민원을 접수합니다. 지금 사이비 신천지가 위장으로 이러이러한 행사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민 재산을 함부로 쓰는 것이고, 그다음 위장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취소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민원을 넣죠. 이게 이제 불과 8월 말인 9월 초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긴박한 거죠. 왜냐면 전에 이렇게 미리 파악이 됐으면 되는데 이게 좀 안 드러나질 않은 거예요. 얘를 철저히 숨긴 거예요. 여기에도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 측에서도 뭔가 좀 숨기지 않았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민원을 넣고 그 다음에 9월 9일인가 수원 지역 교회들이 도청 앞에서 시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천지 때문에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조례에, 즉 경기도의회에서 그걸 통과시켰나 봐요. 성평등 조례를. 그래서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이제 그 시위하는, 연합으로 시위하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 수원 교회, 그 교회 연합회에서 거기에 전표연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에게 지금 수원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교계도 함께 해달라 해서 그 목사님들도 함께 이제 경기도에다가 민원을 넣는 거죠. 그래서 수원 지역의 교회와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함께 이제 도지사에게 이제 면담 요청과 이러한 것들을 부당하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9월 10날 빨리 이루어졌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취소한다라는 그거를 이제 교회 연합회에 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를 통해서 이제 거기 공무원이겠죠. 제3자를 통해서 이제 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에다 그것을 통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긴박합니다만은 9일이니까 열흘 7일 열흘 일주일 전에 이제 이것이 막은 것이죠. 다행히. 그래서 이러한 그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이제 신천지한테 준 겁니다. 그리고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도 도지사가 이 경기를 대관하지 말라라고 이제 통보를 했던 거죠. 그래서 17일 날인가요? 제가 또 그 경기장을 또 가봤어요. 갔더니 거기 경기장 그 관리 사무실 앞에 불법 점거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17일자 날짜로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전편에서 얘네들이 불법 점거할 수 있다.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불법 점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다 이제 써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17일이죠. 18일 날 이제 그 행사고 17일 날 낮에 갔는데 경기장 안에 사람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행사가 취소됐다라고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경기장 안에서는, 그리고 이 안에 청년들이, 신천지 청년들이 많잖아요. 청년들이 여기저기에서 움직이면서 뭐 준비하는 것들이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이상했죠. 그래서 사무실로 올라갑니다.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 사무실. 그래서 이제 거기 눌러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이라고 사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지금 월드컵 경기장이 신천지 대여가 취소된 걸로 아는데 사람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좀 확인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들어가서 다른 분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좀 자기보다 약간 상급자를 데려왔어요. 그분이 다시 설명을 듣더니 어떻게 해요? 방으로 가서 얘기하자고 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이 아니라 따로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방으로 가자고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순간 한 방에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려는데. 그래서 여기 왜 잠겨 있지? 그리고 다음 갔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신천지 사람들이 행사 준비하는 사람들이 검은 옷 입고 쫙 있었어요. 그저 이 사람이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나왔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저도 이제 이 사람이 다른 방으로 가자니까 또 따라갔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방 안에서 음향 세팅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음향 세팅 끝났고 그 나머지 준비들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 공무원이 잘못해서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나왔던 거예요. 쭉 가서 저 끝에 방에 비어 있어서 그 방에 이제 들어가면서 여기 잠시 기다리십시오라고 저를 혼자 두더라고요. 그래서 커튼이 내려져 있는데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커튼을 열어봤더니 운동장이 다 보여요. 우리 야구장이나 어디 이렇게 가면은 밖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그 저기가 있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 맨 꼭대기층이 이제 사무실이면서 볼 수 있도록 그 유리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간에 문도 있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창문 너머로 이렇게 봤더니 운동장에는 이미 큰 대형 스피커들이 완전히 세팅이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스태프라고 저기 이름 써져 있던 사람들이 그 세팅 준비를 다 하고 막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나머지 작업을 하고 밤중까지 거기에 있으려고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아가지고 사진을 다 찍었어요. 세팅되어 있는 상태를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사람이 들어와서 무슨 일이라고 해서 나는 솔직히 이 불법 뭡니까? 취소된 걸 알고 있고 왔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점검하러 왔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조금 전에 어떤 사람이 나를 저기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있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 다 신천지 아니냐? 왜 여기다 두느냐? 당신들 지금 도지사명을 어기고 있느냐? 좀 큰 소리를 쳤죠. 그랬더니 어디 방에 그런 게 있냐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방이다 하면서 같이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놀래가지고 당신들 누굽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나가세요. 그러고 이제 와서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통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걸 막고 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막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지사를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거는 불법이니까 철저하게 저기 하십시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불법 점거의 사례들이 있으니까 행사를 진행할 염려가 있으니까 이거 철저하게 경찰을 부르고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왔어요. 좀 이상하죠. 불법 대여 취소인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그 다음에 신천지에 통보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 아마 이때 발전기도 설치가 되고 자기네가 쓸 발전기니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조명은 이 운동장 측에서 제공을 하지만 자기들이 이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서 이제 퍼포먼스도 하고 그다음에 카드 섹션이나 이런 것들을 온갖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필요한 조명들을 쓸 발전기를 자체적으로 이제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전에 적발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직히 청년들이 많이 보였어요, 밖에. 그래서 얘네들이 불법 점거를 감행하겠구나라는 이제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그날 거기 경기장을 계속 돌았습니다. 한 20바퀴 이상 돌았을 거예요. 20바퀴 이상 돌았습니다. 낮에는 청년들이 여기저기 몇 명씩 있다가 밤 7시 정도 되니까 그때 여름이잖아요. 좀 약간 이제 뉘엿뉘엿 해가 이제 뉘엿뉘엿 해지려고 하고 약간 어둠이 걸린 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저는 이제 특별한 사항이 있나 이런 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운동장을 돌고 있는데 그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운동장을 돌고 나오는데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도는 사이에 이쪽에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낮에서부터 들어가서도 있었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갔던 애들이 이제 바깥에 나올 일이 있으면 문을 살짝 열어줬다가 또 문을 급히 닫고 밖에서 이제 그걸 체크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또 스텝이라고 이제 옷을 입은 애들은 그 문을 제외한 모든 문들이 열려 있나 확인하러 다녀요. 아주 철저한 애들이죠. 그 문 빼고는
다른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체크를 하고 뭐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용이하죠. 그러니까 그 문으로밖에 들어갈 수 없게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자기들 준비하는 내용들이 밖으로 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것들이 다 포착이 되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돌다가 중간에 경찰들이 왔었어요. 다른 신천지 피해자들이 와서 이제 항의를 한 거죠. 신고를 한 거죠. 불법 정보다. 그래서 경찰들 힘으로 좀 막아달라, 몰아내달라 얘기했는데 경찰들이 와서 뭐 2명, 4명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도 보고 이제 뭡니까?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연락을 하고 월드컵 경기장에서 알아서 한답니다. 라고 얘기하고는 다 가버렸어요. 이상하죠? 이상한 점 2번째. 첫 번째는 운동장을 개방해서 이 세팅을 하게 내렸다는 거. 2번째, 경찰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운동장 측에서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사고만 없게 이제 하는 그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장을 또 돌고 얘네들이 또 이제 확실하게 많이 들어간 거는 9시 정도예요. 그때 도는데 간부들, 저는 신천지 간부들 몇몇은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를 모르죠. 그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미리 사전에 이제 정보를 입수한 것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얼굴을 이제 아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모르죠. 그러니까 그날 좀 허름한 차림으로 이제 운동장을 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진을 이제 찍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법원이나 또는 뭐 경찰이나 아니면 뭐 도청에서 요구한다면 이제 제시할 용의가 있습니다. 확실한 불법 정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9시 정도에는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지하를 통해서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으니까 지하로 들어가서 운동장 안으로 물건을 반입하는 통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람도 들어가고 차도 들어갑니다. 이것으로 대량의 이제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차량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작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 7시 정도서부터 이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규모 인원은 9시 정도. 왜냐 그걸 보고 내부로 들어갔거든요. 내부로 다른 한 분이 오셔서 같이 이제 내부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찍었는데 뭐 꼼꼼한 데서, 그러니까 운동장도 불을 안 밝히고 지네들이 필요한 불들만 몇 개 켜놓고 그 다음에 내부 여기 통로는 이제 그 불이 있으니까 그것도 원래는 밤 9시니까 꺼야 되는데 이거 켜준 건지 그런 의혹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또는 이제 어떤 때는 꼼꼼한 데서 복도 불도 안 켜져 있는 상태에서 막 짐하고 사람들하고 막 어수선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깥에는 또 그 대량의 버스들이 이제 뭐 부산에서 왔고 뭐 세종시에서 왔고 하는 이런 차량들이 이제 청년들을 이제 데리고 왔겠죠. 이 행사 준비하는 사람들 미리 얘네들을 이제 태우고 온 차량들이 바깥에 즐비하게 서 있고 이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것이 새벽 한 2시까지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왔는데 이미 뭐 아침서부터 뭐 그냥 줄줄줄줄 막 온 거죠. 한 4만 명 이상이 꽉 차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미리 집회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동참을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항의를 한 거죠. 운동장 측에. 도지사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제 뭡니까? 행사 취소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경장 측에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주선 하에 정보관이죠. 경찰 정보관 인솔 하에 그 운동장 내부에 있는 그 1층인가 2층인가 거기 있습니다. 사무실 그 안에 있는데 사무실 말고 다른 곳에서 만나자 그래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기자분들도 동행하신 것 같아요. 그날. 그래서
그때 뭐 간부급이죠. 다뭐 나이 드신 분들, 나보다는 뭐 연세 있는 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불법을 알고 있다,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자기들도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변명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의를 하고, 그 분들한테 항의를 하고, 자리는 이제 일어났습니다만은, 이제 시위는 계속됐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경기장 측에서 고소를 이제 아까 그분들이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소를 했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고소를 했다고, 신천지 불법 점거에 대해서 고소를 했다,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확실하게 불법 점거를 한 것이 맞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만희가 이제 그 대표 연설을 합니다. 그때 보면은 얼굴이 시커멓게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경기장 측에서 그 전기를 다 이제 내린 건 아닙니다만 일부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전광판, 큰 그 경기장의 전광판 있잖아요. 동시 상영, 동시 그 중계할 때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얘네들 원래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해외에 송출을 할 목적으로 그걸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쓰게 한 거예요. 그 전기를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단상에 있는 그러니까 일부의 그 안전을 위해서 그 전기만 몇 개만 놔두고 다 꺼버린 거예요. 수도도 차단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화장실 못 썼을 겁니다. 그러면 다 기저귀 차고 있었겠죠. 자,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얼굴이 시커멓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밝게 해가지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시커멓게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네들 뜻대로 못 된 거예요. 이 전기가 차단됐죠. 제일 중요한. 화장실이야 뭡니까? 지네들 기저귀 차고 왔으니까 이만희 교주나 그 간부급들이 기저귀 차고 온 거에 뭐 신경 써요. 지네들 화장실 뭐 카페나 어디 밑에 내려가면 되겠지만, 예? 제일 중요한 건 불이 차단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못했다는 거. 그래서 이만희가 그 단상에 서가지고 그 이재명 도지사에 대하여 아주 험한 말을 합니다. 뭐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 영상이 아직도 이제 지네들이 찍은 게 유튜브에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불법 점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이 돌아가고 있는데 피해자 측이나 누가 들어가서 좀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신문 기사를 통해서 몇몇 줄에 의해서 나오는 이 상황만 우리가 알고 있어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정말. 이 방청권 578대 1로 이거 얻는다는 게 여직도 오늘까지도 피해자들 중에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지난주에는 신천지가 방청권을 얻어가지고 많은 애들이 안 왔대요. 피해자들이 그러는데 안 온 애들이 많대요. 그럼 안 온 좌석을 그런 피해자들한테 나눠주던가 해야지. 근데 피해자 부모들이 와서 안 온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들어가게 달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또 그렇게 뭡니까? 그 알량한 그것도 권력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또 피해자 부모들에게 뭐라고 그런다. 참 이게 지금 우리나라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예요. 한밤중에 요이땅 선착순을 시키지 않고. 여러분 대낮에만 그 8시 반에 CBS 방송된 그 달리다가 뛰는 그런 장면 그 아침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전주에 밤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밤중에 요이땅을 시키는, 죄송합니다, 이 선착순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법정이에요. 법정 지금. 그 다친 사람이 있는데도 혼자 넘어졌다라고 얘기해요. 피해자 부모가 넘어졌는데 애들이 밀어가지고 넘어졌는데 그때는 달리기 하다 넘어진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줄을 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졌으니까 그냥 두십시오. 뭐 하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그 재판 그 법정 직원도 있더라고. 너무 정말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아침부터 저 밤서 애들 줄을 세워가지고 그 추위에 10월 달인 그죠? 10월 달서부터 10월 달 초서 추웠는데 밤중엔 춥잖아요. 큰 파카 입고 와가지고 자고 있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자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실상은 안 오는 거예요. 방청석이 비었다니까요. 이건 뭡니까? 피해자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재판이 알아줘야죠. 재판정에서 판사들이. 그리고 그 신청한 애들은 왜 또 못 올까요? 참석하라고 저기 그 방청권 예약을 하라고 했겠죠. 근데 막상 했는데 신천지에서 활동을 잘 안 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좀 없는 애들, 예? 그런 애들이 당첨이 됐다고. 걔네들 들여보내겠어요? 야, 너 오늘 특별히 할 일이 있으니까 너 오늘 가지 마. 어? 하면서 걔네들은 안 들여보내는 거죠. 어? 신천지가 죄수복, 이만희가 죄수복 입고 있고,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영생 불사한다는 사람이 그 짓 하고 지금 앉아 있는데, 그거 보면은 애들, 믿음 떨어지는 애들 있지 않겠어요? 신천지 내부에서? 그런 애들은 안 들어보내는 거죠. 네? 어떻게 하든지 방청권만 따놓고, 네. 이런 나쁜 놈들입니다. 변변치 않는 놈, 변변치 않은 사람, 이만희 하나 보호하려고 지금 이지를,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격하네요. 자, 그 다음에 9.1 공판이었죠. 수원 월드컵 경기장 그 사건 후에 그 재판 후에 9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이만희가 또 명언을 합니다. 자살을 해서라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아주 명언이었어요. 얼마나 아프면 그럴까요? 좀 아프긴 아픈가 보죠. 90살 먹었고 또 아무리 새로 지은 구치소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평화의 궁전, 가평 평화의 궁전에서 누워있는 것만큼은 하겠습니까? 예? 거기서 자기 보고 싶은 사극 보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터인데, 예? 그 한 3평이나 될런지 모르겠지만 독방은 한 3평 된다고 그러던데 그런 데서 뭐 있는데 화장실도 지가 닦아야죠. 예? 여러분 화장실 지가 닦아야 됩니다. 독방에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여러 명 있는 방이면 막내가 닦아야 돼요. 이만희가 막내면 막내가 다 닦아야 되는 거죠. 아무튼 예? 화장실 청소하랴, 식판 닦으랴, 자기 밥 먹은 거. 방 청소하랴. 예? 90세 먹은 사람이 그거 하려니까 힘들겠죠. 자기가 그러나 인간인 거죠. 지금 대가를 치르는 거죠. 앞으로 훨씬 남았습니다. 자, 아무튼 자살을 해서라도 어떤 신문은 저기 인터넷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라도라고 돼 있어요. 쉽게 해서 자살이에요. 이만희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라도 이런 말 썼겠어요? 자살인데 그 이제 인터넷 신문상에서는 이제 좀 좋은 말로 쓴 거죠. 영상불사한다는 사람이 자살하고 싶대요. 이게 할 말입니까? 이걸 신천지 사람들이 제대로 들을까요? 그걸 알려줄까요? 이만희가 정말 이 말을 했다라는 거를? 이 말을 이제 피해자나 뭐 어떤 사람들 통해서 이제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만희 선생님의 모략이다.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말이다. 아니죠.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신천지를 이끌며 자기가 영생불사한다라고 자기는 그 말을 안 했다고 뭐 또 주장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20만은 그 말을
이만희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걸, 자기들도 그렇게 된다는 그러한 그 확신이 있던 사람들에게 그 꿈을 산산조각 내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자기 자신은 거짓이다라는 말이잖아요. 영생불사가. 앞으로 어떻게 신천지에서 이 말을 어떻게 바꿔서 가르칠지 모르겠네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나오고 싶은 이만희 교주. 그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살하고 싶다. 그 환경이 너무 싫기 때문에 자살하고 싶다고. 평소에 잘했었죠. 댓글을 보니까 더 과간이더라고요. 3,000명 이상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대부분이 이제 신천지 신도겠죠. 뭐라고 달렸습니까? 풀어줘라. 90 먹은 노인을 왜 가둬두냐? 아무리 90 먹었어도 법은 법입니다. 90 먹었다고 다 용서해줘 보세요. 90 먹었다가 다 용서해줘 보세요. 그거는 법이 아닙니다. 독일에서는 95세 된 사람을 잡아서 종신형에도 처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어느 나라인가요? 750년인가 형 때린 그 구형한 데도 있어요. 750, 이만희 영생하겠네요. 우리나라 750년이면 영생하겠네요. 이야, 그 형량이에요. 나이 먹었다고 풀어주는 거? 안 되죠. 그 사람을 위해서 피해본 과정이 얼만데. 청춘 반환 소송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빼앗긴 자녀, 집 나간 자녀들을 위해서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부모들이 얼만데. 그리고 오늘 11일 날 또 수원지법에서 같은 법정이죠. 이만희 씨의 이제 횡령 부분에서 다뤘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횡령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그 56억 횡령한 죄목으로 지금 고소당한 거 아니에요? 원래는 100억 횡령으로 이제 했는데 검찰에서 56억을 이제 횡령으로 이제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집중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뭐 고성리의 그 평화의 궁전 건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는 강이 흐르거든요. 그게 뭡니까? 청평호입니까? 아주 경치가 좋아요. 저 멀리는 통일교 그 하얀 궁전들이 아주 멀리서 보면 아주 멋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이 고성리 별장 땅이 원래 통일교 땅이라 그래요.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수에 있으니까 배를 접안할지 보트를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그것도 이제 몇 천만 원 꽤 많이 들었나 봐요. 뭐 몇 억 들었는지 하여튼 들었어요. 그럼 보트장만 내놓으니까 그 만국회의 할 때 보니까 어느 해인가 가서 보니까 피의자들이 그 앞에 도로가 이게 외길이거든요. 이거 쭉 들어오는, 거기서 저기 시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배를 태워서 들여보내더라고요. 배를 태워서. 멀리서 이렇게 이제 찍은 사진들도 있는데, 그때 배가 들어와서 접안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려줄 수 있는 그 시설들을 하는데 이제 몇 억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뭡니까? 보트도 사야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동성서행 하겠다고 이제 돈을 내라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횡령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더욱더 철저하게 파헤치고, 정말 이거 말고도 얼마나 이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이비 종교는 돈하고 여자예요. 네? 그렇죠? 돈하고 여자예요. 역대 사이비 종교들, 이단들 보세요. 돈하고 여자예요. 남자 교주면은 돈하고 여자 챙기는 거고, 여자 교주면 돈 챙기는 거고,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튼 이 추악한 부분들이 더 많이 드러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러한 그
재판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 그냥 아주 철저하게 파헤쳐서 이 추잡스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이 불법적인 요소들이 다 드러나서 정말 하나하나 정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피해자들을 응원해 주시고 함께 앞으로 이제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예방 차원의 이런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 가지 않도록 하는 것하고 또 나온 분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고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일들 이런 것도 함께 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시는 신천지인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신천지를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이만희 교주는, 이만희 선생님은 영생불사를 주장했던 사람인데 죽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신천지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 죽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죽거나 말씀대로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저는 그런 정보들을 듣고 왔습니다. 근데 이만희 스스로가 죽고 싶다라는 걸 자신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여태 주장했던 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사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여러분 신천지에 남아 계시겠습니까? 어서 나오십시오. 지금이 여러분들이 신천지를 나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지금 신천지에 바쳤던 시간보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들을 위하여 여러분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아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신천지를 알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데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서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이비천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